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 김정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30년간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제 집을 몰래 빼앗아간 이야기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우리 은정이가 하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잔혹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복수나 원망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인 신뢰를 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지 말이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신혼 시절 저희는 정말 가난했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거든요. 매일 새벽 4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어요. 손은 매일 생선 비늘에 상처투성이가 됐고 발은 하루 종일 서 있어서 퉁퉁 부었어요.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집에 돌아와 남편이 제 발을 주물러주고 우리 아이는 부족함 없이 키우자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였죠. 준호가 태어났을 때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아이 학원 보내는 동안 저는 시장에서 고등어 싱싱해요. 갈치 한 마리에 5,000원 을 외쳤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 힘들었어요. 월 교육비가 100만 원을 넘어갔어요. 남편 월급이 150만 원이었는데 교육비가 100만 원이니 생활비가 모자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30년간의 고생이 보람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준호가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한 후 은정이를 데려왔어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어머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준호 오빠가 어머님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고생하시면서 키워주셨다고 라고 말하는 은정이를 보면서 저는 참 착한 아이구나.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도 은정이는 정말 모범적이었어요. 명절 음식 준비할 때도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집안 어른들께도 항상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결혼식 날 은정이가 저에게 어머님, 이제 진짜 딸이 됐네요. 잘 부탁드려요라고 말하면서 인사하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내가 딸은 못 낳았지만
이렇게 좋은 딸을 얻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혼 초기에는 정말 금실이 좋았어요.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음식도 함께 만들고 제가 아플 때는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친딸보다 더 잘해줬어요. 손자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미역국이 제일 좋아요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서 조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미역국 끓이고 은정이 먹을 반찬 만들고 30년간 시장에서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으로 손자 기저귀 갈아주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어요. 은정이도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저도 뭘 그런 걸로 이게 다 가족이니까 하는 일이지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긴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어요. 은정이가 가끔 어머님,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죠? 라고 묻거나 우리 동네가 재개발 대상지라던데 정말인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질문이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님, 혹시 집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인감도장은 어떻게 관리하시고요?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우리가 나중에 상속받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알아두려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류들은 내 방 서랍에 있어. 나중에 필요하면 말해라고 했죠. 은정이 부부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전셋집에서 고생하는 거 보면서 제 마음도 아팠거든요. 그래서 유언장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집은 은정이 부부가 물려받도록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도 저는 행복했어요. 이제 은정이도 마음 편히 살 수 있겠구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 키우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특히 돈과 관련된 욕심이라는 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은정이가 제 방에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어머님, 방 청소해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들어오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갑자기 제 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청소를 한다고 하면서 서랍을 열어보고 책장을 뒤지고 혹시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없으세요? 정리해 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조금 이상했어요. 그리고 청소 끝나고 나면 항상 어머님, 인감도장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혹시 분실되면 큰일이잖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은정이가 자꾸 제게
부동산 관련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어머님, 요즘 집 명의 이전이 쉬워졌다던데 정말인가요? 위임장만 있으면 대신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결정적인 의심이 든 건 인감도장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도장함을 열어봤는데 도장에 잉크가 묻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저는 도장을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언제 마지막으로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잉크가 묻어 있다니 30년간 시장에서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 본 제 직감이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30년간 딸처럼 아낀 며느리가 정말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은정이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제가 외출한다고 하면 어머님, 언제 들어오세요? 라고 꼭 물어봐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제가 예상보다 일찍 들어오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 어느 날, 평범한 월요일이었어요. 제가 정기검진 받으러 병원에 간다고 하니까 은정이가 어머님, 오늘 저도 연차 냈어요. 아이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요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우편함에 등기우편이 와 있더라고요. 발신처가 등기소였어요. 집에 들어와서 우편을 뜯어봤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소유권 이전 완료 통지서였거든요. 우리 집이 은정이 명의로 바뀌었다는 통보였어요. 급하게 구청에 전화했죠. 확인해 보니 지난주에 위임장과 함께 소유권 이전 신청이 들어왔네요. 본인께서 위임하신 거 아닌가요? 위임장이요? 저는 그런 걸 작성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서야 확신했어요. 은정이가 제가 30년간 딸처럼 아낀 며느리가 제 집을 훔쳐간 거라고. 그 순간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분노, 배신감, 아니면 절망감? 다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허무함이었어요. 내가 30년간 뭘 한 거지?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쏟은 사랑은 뭐였지? 30년간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잃은 것보다 30년간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게 더 아팠어요. 오후 5시쯤 은정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님, 다녀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통지서를 손에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정아, 잠깐 와봐라. 이게 뭔지 알아? 서류를 들어 보였더니 은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예요? 등기소에서 온 소유권 이전 완료 통보서야. 우리 집이 은정이 내 명의로 바뀌었다는 통보야. 끝까지 발뺌을 하더라고요. 30년간 시장에서 온갖 사기꾼들을 상대해 본 제가
어떻게 그 거짓말을 못 알아차리겠어요? 며칠 전부터 내 행동이 이상했어. 내 방 들락거리고, 서류 뒤지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인감 도장에 잉크가 묻어 있는 걸 봤을 때 확신했지. 그때서야 은정이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전셋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아이도 커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 순간 30년간 쌓아온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해? 내 도장을 몰래 찍고 내 이름을 위조해? 30년 동안, 30년 동안 너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그때 생각났어요. 은정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제가 정성스럽게 해준 음식들,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준 일들, 손자 태어났을 때 새벽마다 미역국 끓여준 일들,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음식 만들고, 아플 때 병원 데려다 주고, 손자 태어났을 때 새벽마다 미역국 끓여준 일들, 그 모든 게 뭐였어? 은정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 저도 어머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현실이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하나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 그때 저는 결정했어요.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로요. 금고를 열어서 한 통의 서류를 꺼냈어요. 은정아, 이게 뭔지 알아? 내 유언장이야. 은정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집을 너희한테 물려주려고 작성해 둔 거야. 너희가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 그 순간 은정이가 무너졌어요. 그럼 저희가 굳이 이런 짓을 안 해도, 하지만 이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이미 줄 예정이었던 걸 훔쳐간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은정아, 진명에 되돌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내일부터 절대 이 집에 발 들여놓지 마. 어머님, 손자도 데려오지 마. 나한테는 이제 너 같은 며느리는 없어. 은정이가 울면서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 30년간 내가 너를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할 거면서 기회를 생각했어야지. 그렇게 저는 은정이를 내쫓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로 혼자가 되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은정이는 약속대로 집 명의를 되돌려 놓았어요. 하지만 전 그 아이와 연락을 끊었어요. 가끔 손자가 보고 싶긴 하지만 그것도 참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이에요. 다시 받아주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 그런데 며칠 전 은정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요.
손자도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이 아이가 뉘우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 어제는 은정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현관문 앞에서 1시간 넘게 울면서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요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무서우니까요. 또 속을까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0년간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배신했는데 다시 믿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등을 돌려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에요. 한번 깨진 신뢰는 정말 회복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는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도 현관문 앞에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마 은정이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무서우니까요. 제가 믿었던 사람이 또 저를 배신할까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등을 돌리시겠어요?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마 영원히 답을 찾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리고 아마 영원히 끝나지 않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